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이 좀 다릅니다. 네. 제가 그 유튜브 메인 콘텐츠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날의 시황,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 뭐 일정, 재료, 뉴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 생각과 관점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공유하는 이런 콘텐츠를 메인으로 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매일 방송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사실 예전에는 이제 시황과 테마 외에도 뭐 기법이나 스킬, 뭐 이제 신법 비롯해 가지고 이제 부수적인 콘텐츠들도 종종 올려드리곤 했었는데, 최근에 한 1년 정도는 제가 좀 업무가 좀 많이 바쁘고 매일 이 영상을 20분 넘는 분량을 올려드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이제 벅차서 이제 부수적인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업로드를 해드린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다뤄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네옴시티 뭐 원전 재건, 그다음에 뭐 2차 전지까지 해서 굉장히 굵직한 주도 테마들이 뭐 10월부터 11월 이제 네옴시티 재료 소멸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테마 장세로는 오랜만에 화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때가 이제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셔야 한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이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죽으면 이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한번 굵직한 주도 테마가 시장을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쓸고 가면은 바로 그 다음날 다른 주도 테마로 수급이 뭐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 이제 수급이 이동하기까지 시장이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재료 소멸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얘네가 주도 테마다라고 할 만한 지금 테마는 사실상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소강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저도 딱히 그렇게 집중도 있게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테마가 좀 많이는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뭐 이제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 다뤄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기준봉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법을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하고요. 실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 이제 매매 안 한 거는 제가 방송에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이제 시세가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기 전에 방송에서 다 멘트를 드렸던 애들이니까 제가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정회원방에서 요날 이제 매수를 해서 오늘 상한가를 버티고 홀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절반은 적당히 일단 익절을 했고, 이제 비중 100%를 상한가에 홀딩한다라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절반 정도를 익절을 했을 때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까지 한번 홀딩이 가능했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는 이제 절반 물량은 상한가에 홀딩을 하고 있고, 내일 뭐 이제 갭이 뜨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웰크론한택을 저희 정혜원방에서 접근을 했던 뭐 매수에 대한 관점을 설명드리면서 이어지는 다른 뭐 종목들을 가지고 요런 우리가 이제 기준봉이 출현하고 어떤 기준봉의 특정 가격대를 지지해주면서 고가놀이 패턴으로 가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뭐 제가 하는 매매 사실 거의 뭐 90% 이상은 출발점이 이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돈이고요. 이 돈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아마 세력이 될 겁니다. 어떤 종목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개인들이 공략을 해서 시세를 낼 수 있는 큰 파동이나 반등을 주는 데 있어서 이 세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저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개인의 테마주일 경우는 개인의 세력 큰 손이라고 보는 경우가 맞을 거고, 섹터 종목들은 메이저 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을 똑같이 저는 뭐 세력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어찌됐건 이 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한 종목의 주포로서 시세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주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봉은 돈이고 돈 곧 세력이다. 그렇다면 이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세력이 한 번 정도는 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시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뭐 미리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세가 나는 구간 안에서 당일에 어떤 흐름을 보면서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세력의 돈이 들어왔고 아직 세력이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서 놀아주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트 플러스 그러니까 세력이 차트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어 가다가 죽는 애들도 있고 가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거의 뭐 반반일 정도로 이제 차트만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 재료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세력들도 이 종목을 시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보다는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웰크론한텍을 저희가 여기 구간 안에서 이제 접근을 했을 때는 얘가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는 해요. 폐배터리 재료가 있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재료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가 예전에 어떤 재료로 갔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때 정수시설 관련주로 그러니까 수처리, 뭐 정수시설 이런 거 관련주로 시세를 또 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뭐 금양, 뭐 코리아이스이 지금 하이드로리튬으로 바뀌었죠. 뭐 WI 미래나노텍 이런 애들이 잘 갈 때고 그래서 뭐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또 뭐 뉴스 하나 붙여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얘가 이제 기준봉을 뽑고 나서 이 기준봉에 보통 이제 뭐 절반 값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은 종목이 살아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절반 값은 조금 타이트한 것 같고 이 기준봉을 만들고 3분의 1 값 위에서 놀아주는 애들을 저는 항상 주목을 합니다. 보시면 웰크론한텍도 이날 기준봉을 뽑고요. 물론 이 기준봉은 장대 양봉보다는 상한가가 가장 좋습니다. 웰크론한텍은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 값을 훼손하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박스권, 고가놀이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요. 보시면 상한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1일차에 만들어놨던 눌림목의 저점. 제가 기준봉 출현하고 1일차의 저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예전에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점을 만들고 이때 한번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한번 지지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리바닥의 형태로 3번이나 이 가격대를 지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건 뭔가 의도적인 롤링이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박스권 흐름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21선을 타면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요. 이 저항대를 놓고 이 저항대를 뚫기 위해서 저점 점점 높여가는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일어날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쉽게 잘 안 가죠. 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휩소를 한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돌파하는 척 해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는 이런 구간 안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 얘가 갈만한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 차트는 좋은데 뭐 이렇게 급등을 시킬 만한 재료는 없다라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관련주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네옴시티
네옴시티 테마가 또 핫했기 때문에 뭐 재건 때 한번 엮어서 갔던 것처럼, 왜냐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주들이랑 네옴시티 주들이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은 뭐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뭐 도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혹시 뭐 네옴시티로 엮어서 한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고 시장이 코스닥이 사은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아, 얘가 갈만한데 왜 안 가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찌됐건 여기 박스권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러니까 대응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아예 이런 구간에서 짧게 대응하고 여기서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간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짧게 자르고 다시 볼까 하다가 아니야, 얘는 갈 확률이 높아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로 다시 이제 관점을 좀 고쳐 잡아서 편하게 그냥 보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돈이 좀 들어오면서 여기 전고점을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장중에 했고 그 다음 전고점인 여기까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첫 테마, 그러니까 뭐 이제 네옴시티 뭐 수처리 관련 테마는 이제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형성되는 테마의 첫 상한가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하기 때문에 버텨봤습니다. 얘는 처음으로 생겨난 네옴시티 소테마기 때문에 상한가 갈 확률도 굉장히 높겠다. 그래서 이 악물고 버텨가지고요 홀딩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얘네들은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애들입니다. 미코도 아마 이때쯤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얘도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더 좀 좋아하긴 해요. 일단은 상한가고 이런 뭐 상한가의 종가조차도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서 뽑고 반등 나오고 또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2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방송에서 멘트 드렸습니다. 이 상한가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노는 애들을 주목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21선 지지하면서 시가 저가 형태로 양봉을 뽑아놨기 때문에 미코를 저희 정의원방에선 요때 아마 뭐 종가 베팅식으로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 생각보다 파동이 좀 덜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 플레이가 일어났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그렇게 이제 큰 시세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얘가 여기서 시세를 더 가져가려고 했으면은 여기서 가야 되겠죠. 근데 개파락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이건 조금 아니다. 그래도 뭐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뭐 거의 30%가량 시세가 나왔으니까 적게 나온 건 아니죠. 그리고 미코랑 같이 설명드렸던 게 성우 하이텍이었죠. 얘도 반등 나오고 나서 멘트를 드린 게 아니라 이때 방송에서 제가 멘트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가 상한가를 만들었고 첫날에 이 눌림목 봉의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상한가의 이 종가 구간이기도 한 구간에서 이렇게 뽑고 오면서 이제 지지가 일어나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 아니면 이제 파동.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시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죠. 역시나 얘도 결국 이제 이날도 좀 밀렸는데 결국은 1일차에 저점 여기 지지해줬잖아요. 어찌됐건 종가는 상한가 종가를 지켜놨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여기 박스권 고점까지는 갈 확률이 높겠다라고 보고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얘도 시세가 크게 나왔고요. 얘도 뭐 여기서 보면은 한 30% 정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 것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우글로벌이 이날 상한가를 뽑았고요. 시세가 낮고 지금 말씀드릴 세 종목은 패턴이 이제 위에랑은 조금 다르고 얘네들은 시세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많이 뽑고 낙폭과대로 떨어졌는데 상한가 종가에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패턴.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준봉의 어떤 종가나 혹은 고가나 상한가 같다라고 하면은 상한가의 종가 혹은 이 기준봉의 어떤 특정 고가권에서의 가격대를 지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우글로벌도 이날 방송에서 잠깐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얘도 뭐 재료 소멸로 죽는 모습이긴 하나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상한가 종가에서 지지하고 큰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뭐 20%짜리 반등이 나왔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봐야 되겠죠. 뽑고 죽이고 뽑고 뭐 여기서 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옴시티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나왔는데 여기서 진짜 죽을지 옥석 가리기가 들어갈지 아니면 재차 시세를 낼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오늘 뭐 인디에프 상한가 간 것도 그렇고요. 네옴시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로 올랐던 대창솔루션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쭉 뽑았다가 반등 없이 쭉 밀렸죠. 낙폭 과대 영역이었는데 결국은 상한가 종가를 지지를 하고 10%가량의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좀 진행 중인 비슷한 거 뭐 있나 찾아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성이란 종목이 있었는데 얘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사실은 했어요. 반등이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이 항상 모든 매매의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봉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종목 선정이라는 건 결국에 시장의 어떤 주도 테마의 주도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인데 사실 남성은 주도 테마도 아니었고 주도 종목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람보르기니 IPO 테마였는데요. 약간 뭐 시세의 관점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준봉의 종가 라인이 이 시장에서 먹히는 지지 라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시간외를 제가 안 본 상황에서 이미 이제 방송하려고 넣어놨었고요. 시간외가 근데 아까 이제 보니까는 1.78% 정도 반등이 좀 나왔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패턴이 보이면 방송하면서 간간히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주식 시장의 100% 기법, 뭐 기법을 떠나서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응이 우선이고 내가 생각해서 진입을 했지만 안 가면 빠르게 대응하고 반대로 오르면은 시세는 좀 크게 먹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겠죠. 근데 오르면 급해가지고 3, 4% 먹고 파는데 여기서 내 생각대로 반등이 안 나오면은 20%, 30% 물려가고 이러면은 어떤 매매를 해도 가성비가 그러니까 손익비가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기준봉의 특정 가격대를 지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뭐 이게 사실 저는 뭐 기법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항상 우리가 원리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뭐 기법이든 패턴이든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이든 간에 내가 경험한 게 아니면 그 기법을 써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내서 내 몸에 체득이 되어져야만이 사실은 자신 있게 공략도 가능한 거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주식 강의 들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안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계적으로 딱딱 매매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식 시장은 수학이나 뭐 공부가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뭐 잘한다는 사람 강의 좀 들어가지고 바로 수익이 난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의가 누군가의 기법이 누군가의 스킬이
누군가의 지식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까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법이나 지식이나 스킬이나 패턴을 내 걸로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또 비슷한 거 나와가지고 했는데 안 맞다고 김프로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무조건 종목 선정, 시장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대응, 이런 순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